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해외 진출 좀 얘기 좀 하려고요.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투자자이신 그 김범수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데모데이에. 우리 회사 아직 좀 초라해가지고 뭐 이렇게 뭘 제안하거나 하진 않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김범수 대표님과 투자를 좀 받고 싶긴 하거든요. 그거야 뭐 내가 해내야만 하는 거니까. 또 미국 진출도 그렇고 저는 그냥 어떤 가설만 가지고 투자 받고 싶진 않거든요. 실제 진출해가지고 하고 싶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AI라는 게 언어에 뛰어나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나 일본어나 콘텐츠 발행 계속 할 수 있고, 우리는 자체 TTS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잘하고 성과 내고 최종적으로 가장 늦게 가장 저렴하게 가치보다 낮게 투자 받고 싶은데, 오늘 김범수 대표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한국 B2B로 시작하는 것과 미국에서 사스로 바로 시작하는 것, 이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한국 B2B는 절대로 글로벌 사스가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는 기관계 통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IT라는 것 자체가 내부 시스템에 계속 살을 붙이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계 통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출을 냈다 하더라도 다 그 영업에서 매출을 낸 거예요. 영업을 내고 우리 SI 인력이 들어가서 프리랜서가 들어가서 기관계 연결을 해주는 거죠. 금융권이나 이런 데. 근데 글로벌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글로벌의 기술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자바공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랬어요? 다 프라이빗하게 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스택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는 글로벌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 메인 프론트 언어가 앵귤러잖아요. 한국에서 앵귤러 많이 안 쓰죠. 우리가 왜 앵귤러를 써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타입스크립트, 그 다음에 구글의 클라우드의 꿈, 이게 합쳐진 게 처음에 앵귤러란 말이에요. 앵귤러 JS 파생된 게 그 팀 내부에서 파생된 게 이제 뷰 JS고 리액트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도 이제 시그널 때문에 그 앵귤러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존 레스라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다. 제발 덕후 쪽으로 가지 말고. 어떤 존을 안 쓰기 때문에 이 비동기 통신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컴파일 기술이나 어떤 개발 기술 자체가 구글 같은 경우는 이 함수형 프로그램이 좀 약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만들면서 함수형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타입스크립트를 써야 되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는 그 형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짜 데이트 타임을 보낸다 쳤을 때 스트링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데이트 타임 객체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타임스탬프로 보내거나 런타임에서 오류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타입으로 무조건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막 몰아내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은 정말 간단한 거 만드는 사람이고 정말 글로벌한 서비스 만들려면 컴파일에 집중해야 돼요. 컴파일 전에 오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런타임 가서 오류를 발견한다는 거는 진짜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기술력, 특히 RxJS, 업적어 패턴이죠. 그 다음에 앵귤러의 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철학, 응용 프로그램 대신 클라우드에서 설치형으로 가겠다. 우리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구글 엑셀이나 구글 덕스나 이런 것들. 구글 문서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협업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면 이벤트가 막 발생하는데,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기술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국내는 SI가 대다수고 온프레미스로 다 내부 설치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바 표준 프레임워크 공화국이죠. 이런 업체들은 글로벌 진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건 데이터 드리븐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AWS 써봅시다. AWS에서 우리 상황에 맞춰서 옵션을 탁탁탁 정하잖아요. 그 옵션에 따라서 그 인스턴스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녔던 업체들 중에 이제 의료정보 시스템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인데, 제가 기술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아무튼 기술 리더로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일본에서도 요구하고 미국에서도 요구해요. 근데 미국은 의사 선생님이 프리랜서고 우리나라도 뭐 심평원이나 이런 데 보험 룰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산실을 같이 집어넣어야 돼요. 매번 어떤 동적인 프로그램을 사람이 수정해서 컴파일해서 배포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B2B 이 기술 이 스택은 절대 글로벌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디바이스에서 되잖아요. 그거 일렉트론 때문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버리고 VS 코드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일렉트론으로 만들었거든요. 아톰을 인수해가지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로 있고 그 코드 까보면은 물론 이제 비주얼 코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제품들 뭐 애저 데이터베이스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은 앵귤러 4로 되어 있고
뭐 애저 만든다든지 뭐 팀즈 만든다든지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구글의 제미나이도 그렇고 다 앵귤러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급은 이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 여러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없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만 됐었다가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거의 이겼기 때문에 리눅스로 넘어가야 돼요, 전 세계는. 근데 리눅스 기반의 개발자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기존 걸 다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 C샵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C샵이란 말이에요. 그 가비지 컬렉터를 제어하면서도 람다식부터 해가지고 그 코드 얼마나 너무 아름답단 말이에요. 저도 간내뼈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입스크립트 넘어간 이유가 세상이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하면서 모든 걸 오픈소스화 시켰죠. 그러면서 타입스크립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함수형 프로그램 WPF에서 만들었던 이 개념들 이거 다 올인시킨 거예요. 그 구글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리액트가 왜 우리나라에서 왜 있기냐면은 그거 진실을 알면 진짜 웃긴 얘기예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메타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기술력 기반이 아니고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하이브리드 앱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했고 네이티브로 가다가 실패했고 그래서 앵귤러 JS를 이제 포팅해가지고 리액트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티브랑 인터페이스 하다 보니까 리액트 네이티브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앱으로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앱 네이티브 기술력은 갖추지 못했어.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네이티브랑 인터페이스는 진짜 쉽거든요. 포스트 메시지라는 걸 써가지고 인터페이스 하면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대다수의 사람 기술력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 기업들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된 건 진짜 추악합니다. 자바 진짜 토 나와요. 90% 이상 자바를 쓴다. 진짜 부끄러운 일. 그렇다고 뭐 객체지향 언어인 자바를 잘 쓰냐 그렇지도 않아요. 서비스랑 컨트롤러 1대1로 뭐 하라고 하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if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리액트 네이티브도 마찬가지. 그냥 스타트업으로서 앱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UX의 자유로움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B2B는 기술력이 떨어져요. 근데 B2B를 하다가 갑자기 SaaS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SaaS는 계속 최신 기술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신 트렌드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영업 잘해가지고 그 기관계 통신해가지고 하는 그 제품과 글로벌에 먹히는 거는 동적인 어떤 데이터 드리븐이 필요한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김범수 대표님 오늘 그 얘기 하셨거든요. 한국을 노리지 말고 글로벌로 바로 생각해라. 왜냐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근데 제 생각은 어떠냐면은 한국도 SaaS로 넘어가요. 이제 더 이상 SI가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제 AI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 뭔가 좀 고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업들도 많이 망하고 있고 그리고 LLM 같은 거 막 서빙해야 된단 말이에요. 온 디바이스로. 그러면은 기존의 인티그레이션으로는 답이 없다. 통합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SaaS를 우리나라가 따라갈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패권을 잡는 것과 미국의 그 SaaS 시스템을 따라가는 건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신 기술을 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니콘 된 애들 보면 지금 응용 프로그램까지 다 모바일까지 다 제공해주잖아요. 뭐 슬랙이나 피그마나 제플린이나 그럼 전부 다 일렉트론으로 되어 있다. 일렉트론이란 뭐냐면 그 안에 크로미움이라는 게 숨어있어요. 크로미움 우리가 TV에 스마트 OS 스마트 TV에서 넷플릭스 볼 수 있는 거 뭐예요? 그 안에 크로미움이 숨어있어요. 우리 옛날에 인베디드 기술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크로미움 OS가 모든 디바이스에 저사양 디바이스에 들어가면서 웹 기술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웹 안에는 웹 API라는 게 있어요. 다양한 풍부한 온라인 컨텐츠를 다 쓸 수가 있죠. 응용 프로그램으로 아무리 만든다 해도 그 자체적인 그 웹 API 들어있는 PDF 리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웹 어셈블리가 나왔죠. 웹 어셈블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웹 기술에서 그냥 자바스크립트에 그냥 자바스크립트 작동하는 게 뭐지? 이벤트 루프. 그러니까 이벤트 루프 형태로 싱글 스레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로미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력은 우리 회사의 아키텍처는 크로미움에 있어요. 우리가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다 포팅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PDF 외주 받은 게 뭐예요? 모바일 공짜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기술력이에요. 세상에 이 기술력, 빅테크가 가는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 대다수 회사는 이걸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저희가 좀 해결해 드릴게요. 그런 멀티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나 큰 그림과 이 작은 그림 이런 거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는 글로벌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본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투자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TTS가 일본어가 되죠. 영어가 되죠. 매일 발행하면 되잖아요. 애드센스로 수익 받을 수 있고 앱스토어에서 우리가 수익 받을 수 있고 우리가 ERP나 SaaS나 뭐 SAP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독일 제품들 우리가 다 만들겠지만은 우리는 이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세상이 흘러가는 걸 알고 있다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진짜 물론 어려웠어요. 이 모든 걸 전산화시키는 게 어려웠죠. 국세청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데이터화 시켜야 되고 통신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표준 프레임워크라는 게 나와서 이게 미들웨어 회사가 막 컸고 그 제우스인가 막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업체 막 윈도우 막 OS 만들어다 개뻥치다가 막 국민적인 웃음 만들고 최근에도 뭐 가우스인가 무슨 슈퍼 뭐 만들다가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운 거. 우리 모든 건 전산화가 필요하고 데이터로 만들어야만 하죠. 이 세상이 돌아가려면. 그렇지만 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개발자들 수준도 너무 떨어뜨렸고 그 전자표준 프레임워크랑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형태로 국가가 따라갔단 말이야. 그럼 대다수 회사는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세계 진출해요? 빅테크가 만들고 있는 최신 기술과 최신 트렌드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유니콘이 되는 그 기업들이 어떤 기술 쓰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개발자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도 몰라요. WPF가 뭔지도 모르고 윈폼이 뭔지도 모르고 맥에서 이게 카카오가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다음 M칩 같은 칩셋이 안에 그 CPU랑 GPU랑 같이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소비자일 뿐인 거예요. 개발자면서도 내가 보니까 생산자인 사람 거의 없고 소비자인 거예요. 스타트업이라면서 생산자가 거의 없고 소비자인 거예요. 근데 투자자는 어때요? 투자자는 이런 거 잘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가지고 잘 돼야 되잖아요. 돈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잘 될 것 같은 게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미국 진출을 첫 번째 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에 우리 본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젠가 본 영상에 올거나이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 생각 똑같더라고요. 노코드와 레그를 활용해서 금융권들을 이제 지배해 나가는. 물론 나는 뭐 가구도 없고 커리어도 없고 프리랜서 개발자로만 살았으니까 사업가도 아니니까 그분들 따라가기 어렵겠죠. 근데 5년 뒤 10년 뒤 그럼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제가 그 사랑하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선교사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어린아이들 막 카레를 나눠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배당도 없고 막 그러시단 말이죠. 저는 일본에 진출해서 우리 기업을 세워서 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저랑 생각도 너무 똑같으신데 저보다 대단하셔가지고 올거나이즈라는 회사를 일본에서 상장하신 것 같은데 모르죠. 5년 뒤에 누가 이기고 있을지. 우리도 노코드 엔진이고 AI고 저 진짜 자신 있거든요. 기술력은 저는 진짜 누구한테도 안 질 자신 있어요. 근데 유명하지 않을 뿐이죠. 물론 그분들도 대단하시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소프트웨어 우리 협업툴 만든 거 있죠. 채팅 상담 만든 거 있죠. 챗봇 만들죠. 레그 시스템 있죠. 일본어 그 셔츠로 계속 발행할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 외주 개발이나 우리 노코드 툴 영어로 계속 발행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응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알고 있고 세상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업체들은 연락 주십시오. Free to call me. Whatever I can do, I can fix it. 뭐든 해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